자, 이번 영상에서는 삼형식 문형에서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의견 충돌에 대해서 다뤄보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저는 어떤 쪽을 왜 지지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하지만 역시 오늘 다루게 될 주제인 어떤 문장이 이형식이냐, 삼형식이냐 이런 문제는요. 학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른 만큼 우리가 이걸 깊이 파고 들어가고 연구할 이유는 없고요. 그리고 제 생각이 무조건 옳아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설명 요정이 옳습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그냥 제가 보기에 이게 훨씬 타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유는 이런 겁니다. 요걸 말씀드리는 것 뿐이니까 제 의견과 다른 분들은 그냥 그 의견 고수하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한 가지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이형식이든 삼형식이든 학습자인 우리들 입장에서는 어떤 문장이 제대로 해석이 돼. 또 그런 문장을 우리가 또 제대로 만들어 쓸 수가 있어. 그럼 그걸로 된 거라는 거. 모든 문법은 결국 해석 잘하기, 영작 잘하기 위한 도구이고 수단일 뿐이에요. 문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만 명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저런 의견 차이가 있구나. 그리고 설명 요정은 이런 이유로 저 의견을 지지하는구나. 그 정도로 생각하시고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우선 전치사에 관한 내용을 먼저 좀 정리해 볼게요. 대부분의 이 논쟁에 전치사가 그 원인이 되거든요. 전치사는 사실 두 가지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치사 얘네도 투잡 뛰는 거예요. 저처럼 아파트 할부금도 내야 되고 전치사가 나보다 부자네. 저는 아파트 할부금 낼 게 없어요. 아파트가 없거든요. 자동차 할부금도 내야 되고 애들 학원비도 필요해서 전치사도 투잡 뛰고 있어요. 첫 번째 메인 잡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전치사의 본업, 즉 명사와 결합해서 수식 어구를 만든다 요거죠. 요게 전치사 존재의 가장 큰 이유예요. 그리고 이렇게 명사 앞에 붙어서 수식구를 만든 이 덩어리를 전치사 구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전치사 구의 역할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식어, 즉 형용사나 부사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가 보어로 쓰였다 요거는 주요소지만 그거 외에 단순 수식하는 형용사, 부사, 얘들은 전부 데코레이션, 즉 장식품이기 때문에 이걸 종속요소라고 하고 이 종속요소는요 말 그대로 종, 노비니까 주인집에 영향을 전혀 못 줘요. 그래서 종속요소는 문장의 형식에 아무런 영향을 못 준다고 했죠. The book is on the desk. 그 책은 책상 위에 있다. 이런 문장인데 저때 전치사 on 얘는요 명사 the desk 이거를 부사로 만들려고 명사 the desk 요놈이랑 결합한 거예요. 저 노란색 밑줄이 책이 있는 장소, 즉 부사가 와야 할 자리니까 명사만 오면 안 되고 명사를 부사로 만들려고 저렇게 전치사를 붙인 거죠. 근데 부사구는 문형에 영향을 못 주니까 이 문장은 일형식이에요. 자, 이런 거 우리가 그동안 정말 많이 봐왔죠. 그래서 저 전치사는 명사와 묶인 놈이에요. 그래서 동사의 뜻에는 당연히 어떤 영향도 못 줍니다. 왜? 저 전치사는 명사랑 묶인 놈이고 저 명사를 어찌 해볼까 이렇게 그 목적으로 온 거예요. 저 명사놈을 어떻게 바꿔볼까 이런 목적으로. 그러니까 명사에 영향을 끼쳐서 명사를 부사로 만들어줄 뿐이고 동사에는 당연히 어떤 영향력도 없겠죠. 자, 이때 비동사 is 쟤는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인데 동사에 붙은 게 아니라 명사에 붙었으니까 당연히 동사의 의미에는 전혀 영향을 못 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린 저 문장을 보고 이런 걸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딱 보고 알아낸 거예요. 저 전치사 on 쟤는 명사 the desk 얘한테 붙은 거구나. 명사를 부사로 바꾸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때는요 전치사를 다른 걸로 바꿔도 동사의 의미에는 전혀 변화가 없어요. The book is under the desk. 책이 책상 아래에 있다. The book is by the desk. 책이 책상 옆에 있다. 동사 is 쟤는 여전히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으로 계속 유지되죠. 사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저기 저 전치사들은 그냥 명사 조지려고 붙은 거거든. 명사 이 새끼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부사 자리에 명사 네가 와? 이리 와 임마. 부사 자리에 왔으면 부사로 변신을 해야지. 가만히 있어.
내가 부사로 바꿔줄게. 이러면서 명사에 들러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동사 의미에는 전혀 영향을 못 주죠. 자, 명사에 들러붙은 거니까. 그죠? 명사 때리느라고 바빠. 이게 여태 우리가 전치사에 대해서 그동안 공부해왔던 전치사의 메인 잡이에요. 명사 앞에 붙어서 수식구를 만든다. 그럼 전치사의 세컨 잡, 부업은 뭘까요? 사실 이미 여러분들은 전치사의 부업이 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전치사 이 자식이 저녁 때 대리운전을 뛰는지, 쿠팡을 뛰는지, 배민을 뛰는지 우리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필수영문법 73강에서도 알려드렸고 78강에서도 알려드렸어요. 우리 73강에서 자동사의 개념 공부했잖아요. 자동사가 뭐냐? 그러면 대부분 목적어가 없는 거요. 이렇게 대답하는데 사실 이건 좀 선명하지 못한 정의고요. 자동사의 정확한 정의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동사,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안 되는 동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미성년자가 자기 혼자 가서 휴대폰 개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 그런 법적인 권한이나 자격이 없어서. 그죠? 이거하고 똑같아요.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없어요. 권한도 없어요. 그게 자동사예요. 예를 들면 look 이런 동사입니다. look은 사실 보이다라는 뜻이 메인이에요. She looks 그녀는 보인다. 이렇게 보인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 뭐를 이라는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어요. 동사의 뜻 때문에 역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녀는 보인다. 뭐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she looks good. 그녀는 좋아 보인다. 이렇게 보어가 오는 거죠. 보어가. 목적어는 가질 수 없다는 거. 뭐 때문에? 역시 동사의 뜻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룩이 목적어를 갖던데요? 하면서 문장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애니메이션 Puss in Boots 장화시는 고양이에 나온 대사였어요. 예쁜 여자 고양이가 주인공 고양이 돈주머니 훔쳐가지고 살래살래 흔들면서 내가 갖고 있는 게 뭐게 이런 대사였어요. Look what I have 이런 문장이었죠. look 얘가 단독으로 목적어를 가진 것 같죠. 그런 것 같지만 사실 이때 look은 뭐뭐를 확인하다, 뭐뭐를 주시하다, 뭐뭐를 자세히 보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가진 게 뭐게 확인해봐라. 네 돈주머니 여기 있네. 이런 의미라는 거지. 뜻 자체가 같지를 않아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look 보이다 또는 자동사로서 보다 요 뜻이 아니란 얘기예요. 타동사로 쓰였을 때는. 그러니까 look 얘는 자 보다 보이다라는 뜻으로 자동사라는 말이에요.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지. 예를 들면 if you look carefully 자세히 보면 you can see my house 우리 집 보여. 여기서도 look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고요. 자, 보다라는 자동사입니다. 뭐뭐를 보다가 아니고 그냥 보다예요. 자, she looks good. 여기서도 look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입니다. 그녀는 좋아 보인다. 그죠? 근데 이 자동사가 목적어를 갖고 싶어요. 즉 타동사로 변하고 싶어요. 근데 자동사 혼자이므로는 안 되겠죠. 애초부터 목적어를 가질 자격이 없으니까 미성년자가 아무리 핸드폰을 사고 싶어도 자격이 안 되니까 핸드폰 가게에 가서 들어눕고 울고불고 사장님한테 사정사정해도 핸드폰을 살 수 없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미성년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엄마를 데려와야지. 왜? 엄마는 성인이니까 자격이 되니까 엄마를 데려와서 엄마가 보증을 서줘야 이제 핸드폰을 살 수 있는 거예요. She looked me. 그녀는 봤다. 나를. 이렇게 자동사가 목적어를 가지고 싶지만 얘는 자동사니까 그녀는 봤다. 나를. 이렇게 자동사 주제에 목적어를 가질 수가 없죠. 자, 쟤는 자동사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사도 목적어를 가지려면 지 혼자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가진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 근데 영어에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애가 누구더라? 딱 두 놈 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이거 제가 수시로 여기저기서 써먹는다고 잘 기억해 두시라고 했었거든요. 자, 그죠? 영어에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건 전치사와 타동사 딱 두 놈뿐이에요. 우리가 37강에서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 요걸 전치사의 목적어라 부른다 이렇게 배웠고요. 74강 타동사 편에서는 타동사는 목적어를 반드시 가져야만 하는 동사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그래서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애들은 요 딱 두 놈, 전치사와 타동사뿐이에요. 그럼 자동사는 목적어를 갖고 싶으면 얘들한테 도움을 요청해야겠죠. 근데 타동사에게는 도움을 요청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 문장에 이미 자동사가 있어. 근데 거기다가 목적어를 좀 갖겠다고 타동사 보고 도와줘 해가지고 타동사가 짠 오면은 동사가 두 개가 되잖아요. 이건 반칙이지. 이건 아예 우리가 2강에서 배웠던 문장 성립의 원칙에 완전히 위배되는 거잖아요. 한 문장에 동사는 한 개만 있어야 된다니까. 그래서 타동사한테는 도와달라고 못합니다. 그럼 누구만 남아요? 그쵸, 전치사만 남죠. 그래서 자동사는 전치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She looked at me. 요렇게 전치사 at 요놈의 도움을 받아서 목적어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뜻이 변합니다. 자, 보이다라는 뜻 혹은 자동사 보다라는 뜻에서 이제 타동사 뭐뭐를 보다라는 뜻으로 바뀐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새로운 동사가 탄생한 거예요. 보이다 또는 그냥 자동사 보다라는 뜻이었지만 이제는 뭐뭐를 보다라는 뜻을 가진 새로운 동사가 탄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 전치사 at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쟤 왜 왔어요? 자, 명사 me 얘를 부사로 만들려고 왔나요? 아니면 자동사 look 얘를 도와서 타동사로 만들려고 왔나요? 그쵸. 자동사 look 얘를 도우려고 온 거예요. 즉 저때 전치사는 뒤에 있는 명사에 붙은 게 아니라 앞에 있는 동사 look 얘한테 붙어 있는 거예요. 얘를 도와주려고 왔으니까. 그래서 아예 look이 look at 이라는 I에 다른 그런 동사로 변신한 거예요. 이번엔 그럼 전치사를 바꿔볼게요. She looked for me. 그녀는 나를 찾았다. 자, 어떠세요? 전치사를 바꿨더니 동사 뜻까지 싹 바뀌었어요. 자, 전치사를 바꿨더니 동사 뜻이 바뀌네. 그럼 저때 전치사는 look에 붙은 걸까? me에 붙은 걸까? me에 붙었으면은 동사의 뜻이 바뀔 리가 없겠죠. 그죠? 명사에다가 영향력을 줄 테니까. 근데 그게 아니고 동사의 뜻이 바뀌었어? 그럼 동사에 붙은 거지. 동사한테 영향력을 준 거니까. 그죠? 자, 그럼 또 이건 어떨까요? She looked after me. 그녀는 나를 돌봤다. 전치사 after가 붙었어요. 전치사 바뀌니까 동사 뜻이 또 확 바뀌어. 돌보다. 또 새로운 동사가 탄생했네.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하나의 동사가 돼가지고 어떤 뜻을 가진 걸 우린 군동사라고도 하잖아요. 군동사, 무리동사, 무리지어 만들어진 하나의 동사란 뜻이에요. 그럼 저 전치사 after, 쟤는 뒤에 있는 명사를 좀 어떻게 딴 걸로 바꿔볼까 이러면서 명사한테 찝적대는 걸까요? 아니면 앞에 있는 동사 look, 얘를 좀 어떻게 좀 뜻을 좀 바꿔볼까 이러면서 동사한테 붙은 걸까요? 어디에 붙은 거예요? 그쵸, 동사한테 붙은 거예요. 그리고 아예 보다, 보이다라는 뜻에서 돌보다라는 뜻으로 그냥 뜻까지 확 바뀌어갖고 거듭났어요. 그래서 저 노란 밑줄 자체를 한 덩어리의 동사로 보는 거예요. 전치사가 바뀌면 동사 뜻도 바뀌네? 아하, 이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아니라 앞에 동사에 붙어서 동사를 도와주는구나. 목적어를 가질 수 있도록 세컨잡 수행 중이구먼. 그럼 동사에 붙은 거니까 이걸 한 식구로 봐서 하나의 새로운 동사로 보는 게 맞겠네. 전치사 덕분에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새로운 타동사로 탄생하셨네. 주어, 동사, 목적어. 그럼 삼형식이지. 그래서 저는 이걸 삼형식으로 봅니다. 근데 이걸 전치사 뒤에 온 명사랑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렇게 전치사구네, 그럼 수식구네, 종속요소네, 문형에 영향 못 주네, 그럼 일형식이지. 이렇게 보는 견해가 또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견해에는 사실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가 봐도 저때 저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어떻게 좀 해봐야지 이러고 붙은 게 아니고 앞에 있는 동사 쟤를 좀 도와줘야겠다 그래갖고 동사한테 들러붙은 그런 전치사고, 그렇게 들러붙어서 새로운 타동사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게다가 이거 아까 기억하시나요? The book is on the desk. The book is under the desk. The book is by the desk. 이 경우는 분명히 전치사와 명사가 결합한 게 맞죠. 즉 뒤에 있는 명사를 부사로 바꾸려고 명사에 붙은 거고 앞에 동사와는 무관해요. 동사와 연결된 게 아니라서 동사 뜻에는 변함이 없었어요.
저때 비동사 is 전부 다 있다, 존재하다 이런 뜻이고 저 세 문장의 동사 is 뜻의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전치사가 바뀌어도 뜻이 전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어때요? 전치사 바뀌니까 동사 뜻이 바뀌어. 즉 동사에 영향을 주고 있다. 즉 동사에 붙은 거다 요거거든요. 동사에 붙었다고 뒤에 명사에 붙어갖고 그 명사를 우찌우찌 해볼까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저 문장들이 일형식이라는 데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삼형식이라는 게 훨씬 더 타당하지 않냐 이렇게 저는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뭐 사실 제가 뭐 영어 교육에 뭐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듣보잡인데 뭐 제 주장이 뭔 영향을 미치겠습니까마는 여튼 이게 이형식이냐 삼형식이냐 하는 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몇 형식이냐고 묻는 문제는 정식 시험에 낼 수 없어요. 이게 국제규격 ISO 9000 인증받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번호 붙이는 건 한국, 일본, 대만 정도에서만 쓰는 방식이라 이런 건 시험에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 말에 동의하시면 아 그래서 삼형식이구나 하시면 되고 일형식 같은데 그러면 일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학자들끼리도 머리끄댕이 잡고 쌈박질 하느라고 의견 통일이 안 되는 걸 우리가 저거 가지고 투닥거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I wait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어에서는 wait 얘도 목적어를 가질 수 없는 자동사예요. 기다리다. 그죠? 우리말에서는 기다리다 라는 동사가 자동사 겸 타동사예요. 잠깐 기다려. 자, 요거는 자동사. 나는 그녀를 기다려. 요거는 타동사. 근데 영어는 wait a minute. 잠깐 기다려. 자, 목적어 없죠? 자동사입니다. I wait her. 나는 그녀를 기다려. 요건 안 돼. 왜? wait. 얘가 자동사라니까 기다린다 라는 뜻으로 쓰였을 때는 자동사예요. 목적어를 못 가져요. 전치사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치사 for 얘의 도움을 받아갖고 I wait for her. 나는 그녀를 기다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때 전치사 for도 자동사 wait 얘를 도와주려고 붙은 거예요. 자, 그래서 전치사 for 대신에 I wait on her. I wait on her. 이렇게 쓰면은 나는 시중을 둔다. 그녀를 이런 뜻이 돼요. 이렇게 전치사가 샥 바뀌면 동사 뜻이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전치사 for하고 on은 동사에 붙어서 동사를 타동사로 바꿨어. wait 기다리다 라는 자동사를 for를 붙여갖고 wait for 뭐뭐를 기다리다 이렇게 타동사로 바꾸고 자 on을 붙이면 wait on 누구누구를 시중 둘다 이렇게 뜻도 바꾸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러니까 결국 wait 기다리다 자동사 wait until I come 야 내가 올 때까지 기다려 이런 뜻이고요. wait for 뭐뭐를 기다리다 타동사 I wait for you 당신을 기다립니다. wait on 뭐뭐를 시중 들다 타동사 I waited on her 나는 그녀를 시중 들었어. 이렇게 동사 뒤에 전치사를 붙여서 완전 새로운 동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자동사에서 for가 붙으면 뭐뭐를 기다리다 타동사로 자 on이 붙어서 자 뭐뭐를 시중 들다. 그래서 새로운 의미를 가진 새로운 동사 덩어리가 되고 저런 동사 덩어리를 우리가 분동사라고 부르면서 하나의 동사로 취급하고요. 뒤에 명사는 그냥 순수한 목적어지. 그래서 저걸 삼형식으로 본다. 저는 이걸 지지한다. 이런 얘기고요. 다른 견해는 이런 거지. 에이 저기 전치사잖아. 전치사 뒤에는 다 종속요소지. 쳐주면 안 되지 하면서 저건 일형식이야. 이런 견해가 되겠죠. 자 정리해보면 자동사는 목적어를 가질 수 없다. 자동사가 목적어를 가지려면 전치사의 도움을 받는다. 근데 이때 전치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어떻게 좀 해보려고 붙은 게 아니야. 동사를 도우려고 온 거야. 그러니까 동사에 붙은 겁니다. 그래서 타동사로 만들거나 전혀 새로운 의미에 지닌 다른 동사를 탄생시키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동사 덩어리를 우리가 군동사라고 하고 이걸 이제 하나의 동사 덩어리로 취급하는 게 일반적이란 얘기죠. 그래서 이제 뒤에 있는 명사에 붙은 그런 전치사가 아니야. 그래서 삼형식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론을 정립을 해야 기타 다른 것들도 비교적 더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걸 삼형식으로 보는 게 공부하고 있는 학습자인 우리들 입장에서는 훨씬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런 문장들 외에도 이게 삼형식이냐 이형식이냐 요거 가지고 투닥거리는 게 몇 개 더 있어요.
자, 근데 그것들도 오늘 이 영상에서 다룬 저런 원리를 사용하시면 대부분 해결이 되고요. 또 우리가 그런 학술적인 논쟁까지 지금 신경 쓸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리고 사실 그 논쟁 내용들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로요, 영어를 익히는 학습자 입장에서는 아무 쓰잘데기 없는 그냥 학자들 간에 네가 잘났네 내가 잘났네 이런 싸움이라 심지어는 좀 그냥 한심해 보일 지경이에요. 자,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그만 다루고요. 필요하다면 나중에 확장영문법 편에서 하나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게다가 그런 것들은 대부분의 문법서에서도 정식으로 안 다루고 있어요. 왜? 의견 통일이 안 되니까. 책 쓰는 사람들도 함부로 책에다 싣기가 좀 어려운 거예요. 자, 어쨌든 결국 여러분들 해석 잘 되고 영작 잘 되면 몇 형식이냐 이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런 문법적인 내용은 해석을 위한 거고 영작을 위한 수단일 뿐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3형식에 관한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할 거예요. 다음 영상부터는 4형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끝이에요.